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자, 달은 지구에 붙어 있는 위성입니다. 위성, 항성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가장 먼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태양이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항성입니다. 항성이란 스스로 빛을 내는 경우를 항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항성 주변을 도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성, 금성, 지구 같은 경우는 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행성 주변을 도는 달과 같은 경우를 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유일한 위성, 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은 보면요. 달 봤을 때 달 표면이 검은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검게 어두운 부분을 우리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그렇다고 정말 달에 가면 물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두운 부분을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암석들이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의 바다 밑바닥에도 돌들이 있거든요. 바닥이 있는데 거기도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무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지역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폴로 11호가 처음 착륙했던 곳도 고요의 바다죠. 그래서 이 현무암질 지층에 착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밝게 보이는 부분을 고지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곳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여기는 화강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우리 지구에 비해서 월등히 작기 때문에 달 같은 경우는 대기권이 없죠. 대기권이 없으니까 암석들이 와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 표면에는 보게 되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뻐끔뻐끔하게 들어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운석 구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석 구덩이는 우주에서 운석이 날아와서 부딪혀서 파인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특징이 이 바다와 그리고 고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다는 현무암질, 고지는 화강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바다 부분은 어둡게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고지 부분은 밝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달의 특징에는 보게 되면요. 우리 지구보다 크기가 4분의 1 정도 되어요. 자, 여기서 4분의 1이라는 것은 길이가 4분의 1이죠. 넓이로 따지면 16분의 1이고 부피로 따지면 64분의 1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길이에 대한 것만 나오니까 4분의 1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은 우리 지구에 비해서 표면 중력이 6분의 1 정도 됩니다. 오, 달에 가게 되면 선생님 몸무게가 팍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 몸무게가 10몇 킬로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죠? 너무 날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달에는 뭐가 없어요? 물도 없고 그리고 대기도 없습니다. 자꾸 달에서 물을 발견하려고 하죠. 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과 대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대기는 표면 중력이 너무 약해서 어차피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기는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달의 특징을 지나서 이제 달의 공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의 공전 파트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자, 달의 공전. 달의 공전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다? 서에서 동입니다. 자, 서에서 동은 전에도 강의했지만 5가지가 꼭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구 자전의 방향 서에서 동, 지구 자전, 지구 공전, 달의 자전, 달의 공전, 그리고 태양의 연주 운동까지 해서 모두 5가지가 주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서에서 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서에서 동이라 그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동에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에서는 지구 평면도 상에서의 동서남북과 약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은 공전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은 햇빛이 반사되어서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달빛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햇빛이 달 표면에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달을 향해서 태양의 빛이요 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물론 햇빛이 맞긴 맞지만 그래도 그냥 달빛으로 합니다. 괜히 병원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태양과 달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겠죠. 자, 오랜만에 펜 세 가지 색깔을 모두 다 쓴 것 같아요. 그죠? 파란색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러면 태양과 지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태양과 지구를 직선을 긋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달을 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싹상망하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싹상망하, 그죠? 외우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싹싹 다 긁어 먹어야 되겠죠? 싸그리 망하, 그건 좀 그러나요? 하여튼 싹상망하로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사기라는 달은 달이 여기 있어도 햇볕이 뒤쪽에 비치니까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삭은 깜깜하게 하나도 안 보이는 달을 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현달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밝게 빛나는 달이죠. 하얀 달은 왼쪽이 밝게 빛나는 달이죠. 선생님, 이거 햇빛이 여기 있는데 왜 여기가 빛나요? 지구에서 달을 보았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상현달은 오른쪽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오른쪽. 알겠죠? 자연스럽게. 선생님 오른손잡이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원이 상현달로 보았습니다. 자, 망은 보름달을 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보름달에 비쳐서 지구에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보름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싹상망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초승달이라는 말과 금음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초승달은 삭에서 상현달 쪽으로 살짝 왔을 때를 초승달이라 그러고, 삭에서 하얀달 쪽으로 갔을 때를 금음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금음달은 달 모양이 없는 거 아닌가? 모양이 없는데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그죠? 약간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삭에서 하얀달 쪽으로 살짝 실눈처럼 살짝 보이는 경우를 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음력 날짜도 한번 잡아볼까요? 보통 초승달이 따는 날은 음력으로 2에서 3일 정도 되고, 상현달은 7에서 8일, 보름달이 음력 15일이죠. 그렇죠. 추석도 보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하얀달은 22에서 23일 정도가 바로 하얀 날짜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달의 모양을 보고 오늘이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보면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날마다 보고 하다 보게 되면 실력들이 많이 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휴대폰을 보고 달력을 보기 때문에 쉽게 날짜를 알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할 때도 다음 보름달이 뜰 때쯤 어디에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시간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이게 보름달인지 이게 보름달인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루고 이틀이고 어떤 때는 길게 잡으면 한 달씩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5분도 못 기다려서 안 오면 폰으로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딱달복달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는 인내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위치를 잡을 때는 태양과 지구에서 직선을 건 후에 사이에 있으면 삭,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태양이 만약에 이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안 나오겠죠. 이 위치는.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태양과 지구를 일단 일직선을 꺼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이는 무조건 삭,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직각 위치에 상현, 망, 그리고 하. 어떤 공간에 있든지 삭상망하는 정확하게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이 초저녁에 달이 떠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자 초저녁에 달 모양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달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린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녁 위치를 잡을 때는 태양이 이쪽 방향에 있는 것이 훨씬 그림 그리기가 편합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이 거꾸로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 북극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 있을 때가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을 테니까 정오겠죠. 여기는 새벽. 새벽,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죠. 새벽. 새벽 시간이고, 여기는 낮입니다. 정오. 그리고 이 위치에 있을 때가 바로 초저녁 위치 되겠죠. 그래서 초저녁에 해당되는 지평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들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잡아볼까요? 자, 제목을 살짝 지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구와 태양 사이를 뭐라 그랬어요? 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상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름달 아래쪽이 하얀달 되겠죠. 그러면 초저녁 위치에 보게 되면 상현달은 자, 요게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인데요. 상현달은 정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승달은 똑같은 시간에 초승달을 보면 요 위치에 있겠죠. 싹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보름달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음력 2일이에요. 음력 2일 날 오늘 초승달을 보았어요. 초저녁에 초승달을 보고 나니까 이 초저녁에 본 초승달이 조금 있으면 서쪽 하늘로 내려가 버리겠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다음날 되면 이까지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요.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에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떠는 시간이 50분씩 넘게 떠요. 점점. 그래야 달 모양이 바뀌겠죠. 날마다 달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날마다 떠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름달은 초저녁에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름달 구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름달은 초저녁에 떠올라서 한밤중에는 보름달이 남쪽 하늘에 왔다가 새벽녘이 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름달은 밤새도록 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보름달을 관찰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의 공전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달의 공전 파트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삭상망하 위치 잡는 것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